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이 멘트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멘트에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너무나 많이 해서 세뇌당해서 그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직접 해봤더니 그렇더라 라고 경험을 통해서 공감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그 주식이라는 녀석이 과연 언제 무엇 때문에 어느 시점에 방향을 바꾸는지만 알게 된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날, 저 같은 경우는요, 9.11 테러, 이런 포인트, 아니면은 제 생일 다음 날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 기억하지 못하죠. 당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기 10월 5일 날 목요일 날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이슈가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대답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오늘을 매매해야 되고 내일을 매매해야 되고 이번 주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꼭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뭘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월요일 날은 뭐 때문에 올랐고 화요일 날은 뭐 때문에 올랐고 수요일 날은 뭐 때문에 빠졌고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로 올랐구나, 내렸구나, 계속 올라갔구나, 나흘 연속 상승했구나. 이렇게 그 흐름을 아신다면 그 흐름을 점을 찍어서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그 선을 알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지난주 주식시장이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사실 악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악재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었어요. 뉴욕 증시는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국제 유가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잘 티는 안 내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둔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말하지 못하라는 점.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금리는 인상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경제 안 좋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뉴욕 증시는 탈출구 혹은 좀 뭔가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어찌 보면 뉴욕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미국 요놈들이 이걸 어떻게 포장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자, 위치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하면 이꼬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꼬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자, 안전자산은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국채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골칫거리는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부각시켜서 자, 이번에 딴 거 생각하지 마. 이번에 안전자산 금 잊어버려. 달러 잊어버려. 이번에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야.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겼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즉 어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를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용으로 포장을 해서 나흘 연속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으로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될 경제지표가 소비자 물가지표인데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텐데 목요일 날 발표된 9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덜 둔화되거나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지표가 됐을 때 고개를 숙였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뉴욕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 그게 미스리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미국은요. 무언가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할까 하다 보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하는데 그 첫 스타트를 누가 끊어줍니까? 금융주가 끊어줘요. 자,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둔화되지 않았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인플레이션은 안 잡혔는데 금리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인데 이거를 증시가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3분기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가 좋았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또 예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강한 분기 실적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왜 혼조세로 마감했느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만만치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월요일 날은 금융주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번 3분기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를 예상한다. 즉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포장해서 월요일 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합니다. 자, 월요일에 상승했는데 화요일날 왜 혼조세로 마감했느냐? 마치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월 17일 화요일 날은요.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9월달 소매 판매 줄지 않을 것이다. 왜? 9월달에 국제유가가 90달러 넘었었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갑을 열면 그 씀씀이를 쉽게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들은 둔화되기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죠. 10월 17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아직 은행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니까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오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약간 고무적이긴 한데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못하는구나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두 개 이슈가 기싸움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 S&P 500이 0.01% 하락, 나스닥이 0.25%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달 소매 판매 어떻게 나왔느냐?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월가는요 0.3% 상승을 예상했어요. 월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8월달 소매 판매는 기존의 0.6%예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날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그 수정치가 뭐냐면 0.8%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경제 관련된 서적에서 나오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씀씀이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아무리 씀씀이를 지금 줄이고 싶어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표를 발표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는 크게 증가됐는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표, 즉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됐어 라고 말장난을 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 사면서 야 나도 에너지랑 이거 음식료 제외하고 근원으로 결제해줘 이러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매 판매 높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뭘 고민하느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것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을 잘 포장을 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부담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전환시키는, 하락 전환시키는 용어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국제유가가 출렁거리죠. 자,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각인시켜드리죠. 이제 우리는 인간 따위가 금리 인상 따위로 이 글로벌 유동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연준은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연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생각한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여러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바뀝니다. 그 언제가 언제냐면 그 언제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그 시점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바뀌죠. 어떻게? 금리 인상 못할 것 같라고. 제가 늘 그러죠. 미국은 가오가 있어서 지네들이 지네들이 경기가 둔화된다고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지네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 인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뭐 중국이든 어디든 막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딱 터지면서 연준이 야 쟤네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금리 인상을 못하는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냐면 이날 같은 경우는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가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약할 수 있다. 자, 경제 안 좋다라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 지표 약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말 희대의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금리 인상은 못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못할 뿐이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병신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이게 만약에 확산 우려가 된다면 국제유가 다시 올라갈 거고 국제유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할 텐데 니네 금리 인상 해야지라고 따질 테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해 줄 거라는 시대의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얘네 금리 인상 못해요. 금리 인상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진한 경제 지표, 길게는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3%까지 잡혔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게 둔화될 여지는 좀 없어 보이고, 여기에다가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좀 출렁거리고 있고, 총체적인 난관이죠. 그런데 연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그 소리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88%까지 올라왔어요. 12월은 어떠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57.1%,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42.9%거든요. 11월 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12월 달 FOMC 회의로 관점이 넘어갈 텐데 12월 달 금리 인상 못합니다. 자, 금리 인상은 못하는데 경제 지표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한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 자, 미국 대통령, 예, 우리 날리면이 18일 이스라엘에 전격 방문한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바이든이 너무 무능해서, 예,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어르신들 참, 이 바이든 어르신 참, 예, 고생 많으시네요. 자, 어닝 시즌 접어들었고, 아까 어닝 시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 모건을 시작으로 된 금융들의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7일 화요일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금융주 첫 스타트를,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는 금융주는 실적이 웬간한데 모든 기업들이 금융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업들,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던 나스닥 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뭐 다우지수는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실적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1분기 어닝 시즌은 로비까지 눈높이를 낮췄고 2분기 어닝 시즌은 지하 2층까지 팠었었고 이번에는 지하 5층까지 후벼 팠다. 예상치를. 과연 그렇게 낮춰놓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신 같은 기업들이 누군지 우리는 이제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방향성을 못 찾고 있어요. 왜냐? 제가 오늘 쭉 풀어드린 내용들 좀 헷갈리시지 않으십니까? 막 정신이 없어 보이죠.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상은 못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다가 뭐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방향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살얼음을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거대한 금융가의 어떤 거대한 인물이 야이씨 미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큰 충격을 받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미국은 11월 달에 금리 동결할 거예요 라는 분위기를 냄새를 막 풍기고, 그리고 초반은 지금 어닝 시즌 초반은 금융주 실적이 좋다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장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융주를 제외한 제조업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했을 때 그때 뉴욕 증시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금리 동결할 거예요 라는 냄새를 풍기면서 시장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이 이틀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줬다, 고무적이다.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틀 가지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시 반이니까 뭐 종가까지 얼마를 더 매수하고 얼마를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휘둘림에 지금 개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장입니다. 정신 벌쩍 차리시고 냉정하고 지혜로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일요일 날 생활의 달인을 한다 미쳤나 봐. 그러니까 시황의 달인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날 정말, 예, 아이러니하게, 행운이가 갑자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켰고요. 그리고,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시스템도 좀 문제가 됐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황의 달인 공부하시려고 마음의 각오를 하신 분들, 예,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더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일찍 잤어요. 예,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잤고는 새벽에 눈을 뜨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행운이 아팠을 때는 거의 새우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행운이가 발작 같은 게 올까봐 언제든지 이렇게 파닥파닥 소리 나면은 발바닥 이렇게 탁탁탁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행운이 불편하면 바로 안고 산소통을 대주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이제 깨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오늘 새벽 3시에 깼는데 그냥 행운이 없지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새벽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가 다시 한번 잠들고는 제가 5시 58분 정도에 눈을 뜨는데 그냥 눈 떠서도 그냥 행운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 여전히 순간순간 울컥울컥하고 뭐 행운이랑 갔던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도 행운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있었었는데라는 거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 제가 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황의 달인 예,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만 저에게 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10월 19일 목요일 날 예,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이제 날이 지나가면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죠. 행운이가 비 오기 전날 좀 발작이 심해져서 비 오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깊어가는 가을? 뭐 가을을 보내려는 뭐 가을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이제 비가 내려도 좀 담담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운이가 느낌에 이제 행운이는 좋은데 갔는데 제가 계속 좋은데 가고 있는 행운이를 막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예, 빨리 좀 보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운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예, 믿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돈다방 미스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